베트남 아내를 3시간 동안 폭행했던 이 한국인 남편.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. 아마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걸요? 라고 말을 했습니다. 다른 남자들 안 그렇거든요. 직접 들어보시죠. 제가 죄송합니다, 그거는.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네요. 문화가 다 다르니까,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니까, 그것 때문에 감정이 쏟은 건 있는데,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,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. 내가 베트남 있을 때 영상통화도 해갖고, 농담도 하고, 지인들한테, 한국 오자마자 나는 한국말 모른다.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, 언어 통화가 갑자기 통화된 사람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그렇게. 정말 너무. 허은아 소장님, 네. 이게 무슨 말?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. 뭐 여자들도 때리고 싶을 땐 있죠. 다만 안 때릴 뿐이죠.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마스크는 왜 쓰고 나왔습니까? 얼굴 보이기는 싫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지속적으로 남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때리면 그럼 애완견이라던가 뭐 고양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걱정입니다. 요즘은요 강아지라던가 고양이도 때리지 못합니다. 근데 어떻게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아이까지 그렇게 때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왜 같은 남자들과 함께 다 그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더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납니다. 예,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. 이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말대꾸를 한다거나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. 맞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다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끝까지 아내 탓을 하는 겁니다. 한국말을 잘하면서 못하는 척해서 때렸다.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니냐. 말대꾸를 해서 때렸다. 갖은 아내 탓, 핑계를 지금도 대고 있는 이 남편. 그래서 이렇게 때린 겁니까? 3시간 동안? 들어. 하지 말 했잖아. MC 만지지 말 했다 안 했어. 내가 베트남 아니 했지? 하지 말 했잖아. 지켜놓는다고. 근데 왜? 왜? 오빠 아직 없어요. 장난하네? 장난해? 아까 하지 말라 했잖아. 이 폭행을 당한 피해 아내가 베트남의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 내용도 취재를 해봤습니다. 샌드백을 치듯 나를 때렸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. 남편이 옛날에 권투 연습을 했었다. 참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어느 날 남편이 처량한 목소리로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꼈다. 저는 때리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한국에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샌드백 치듯 때렸다. 이 남편과 이 아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도 오늘 더 자세하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남편 2번의 이혼 경력에 아들 2이 있었고 3번째 이 베트남 아내와 결혼한 겁니다. 2016년 4월 아내가 임신을 하자 아들이면 낙태를 하라라고 강요했던 사실도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. 낙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는 아이를 지켜야죠. 베트남으로 가서 2년간 홀로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해오던 터에 지난 3월에 이 남편이 차라리 그냥 끝까지 모른 척하고 살지.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며 호적에 올린 후 혼인신고까지 합니다. 그리고 친자 확인 위해서 베트남까지 갑니다. 차라리 저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지. 왜 찾아와서? 왜 데려와서? B씨의 베트남 친정에서, 그러니까 아내의 베트남 친정에서 다른 남자와 통화한 사실을 격분을 해서 때린 적도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그러니까 친정에서도 이 남자가 때린 거예요. 김변 박사님. 네. 이 정도면 폭력이 좀 상습화되어 있던 건 아닌가에 대한 과거의 사건들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
저는 앞서 그 치킨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유로 때리지 않습니까? 가만 생각해 보면 아이는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. 2살배기 아기면 치킨을 시켜서 사실은 뭘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모든 관점이 본인에게만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아내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아내에게 전가하고 이 문제를 폭력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일에서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제일 충격적인 것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.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감정과 생각은 다르지가 않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여성이라든지 베트남 이주 여성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. 아이가 울고 있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엄마의 마음도 다 똑같을 거고요. 가만히 생각해보면 2살배기 아들이잖아요.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. 제가 어제도 저희 막내가 딱 저만한 아이 때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. 아침에 눈 뜨면 무 하면은 물다라는 얘기인 거 다 알고요. 뿌뿌 하면은 똥을 쌌다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얘기인 거는 말을 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인지 감정으로 충분히 그 감정을 다 가지고 서로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내에 대해서 결혼을 했잖아요. 그리고 저 아이는 둘간의 사랑으로 낳은 아이라면은 충분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도 그 감정을 이해하기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를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폭행을 통해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저 남성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, 베트남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.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 입고 나왔던 티셔츠에 대한 문구마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좀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기 보면 저 문구가 스테이 험블이라고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저 장면 하나를 가지고서도 사실 저 남성에 대해서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잘못을 저질렀으면 여기에 대해서 참여와 반성에 대한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되고 괜히 엄하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싸잡아서 대한민국 남성 모두가 그런 것처럼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